그건 그거고 싫은 건 싫은 거잖아, 그치? 그건 이제 겨울방학 때에 가서야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지금은 싫은 건 싫은 건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하면 마무리가 되니까 오셨어요? 오늘 많이 안 늦으셨네요? 오늘 일찍 일어났거든요. 봅시다. 속도와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그 미분에서 배웠던 거 있어요. 미분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그때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위치가 있다. 그래서 위치는 xt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속도는 vt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리고 그 가속도는 at라고 적겠다. 이렇게까지 세 개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뭘 배우는 거냐? 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의 역이 뭐라 그랬어?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위치를 미분했을 때 속도가 된다는 건 얘를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라는 거고요. 가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미분한다라는 건 dt분의 d라고 씁니다. t를 가지고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dt분의 d라고 쓰는 건데 적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인테그랄이라고 쓰죠. 이렇게. 적분 구간이 없으니까 부정적분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앞으로 속도가 주어지면 위치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가속도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적분상수 C가 생길 수밖에 없죠. 부정적분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 부정적분에서 만들어지는 적분상수 C는 우리 뭐로 없앴어? 항상 함수값을 가지고 없앴어요. 기억나시나요? 함수값을 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럼 그 함수값이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뭐가 되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치잖아. 그래서 특정 위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t가 0일 때 위치가 0이다 또는 원점에서 출발한다 이런 거 특정 위치를 줄 수밖에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속도를 가지고 속도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특정 속도를 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t는 1일 때의 속도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그냥 특정 위치와 특정 속도로 바뀔 뿐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인데 우리가 적분이 꼭 부정적분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 뭐도 있었어? 정적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도대체 정적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 DT 속도를 정적분하면 도대체 뭐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라는 건데 봐봐. 속도 적분하면 뭐가 되니? 속도 적분하면 위치가 되죠?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얘 적분해서 계산해보면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 xb-xa가 되죠? 즉 정적분은 뭐가 되냐면 위치의 변화량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위치 자체를 물어보면은 부정적분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문제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정적분을 통해서 푸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는 1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인테그랄의 1부터 3까지 vt dt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앞에서 방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넓이였어요. 넓이. 넓이 어떻게 구했어? 인테그랄의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를 하면 그게 이제 속도에 대한 넓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인테그랄의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를 하면 얘가 넓이가 되는 건데 넓이라는 건 항상 양수여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럼 잘 봐. 그냥 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 건 뭐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걔는 뭐가 되느냐? 위치의 변화량을 절대값을 씌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이동거리가 돼요.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VT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VT의 그래프가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놓고 그냥 정적분 넓이 값은 줄게. 이 넓이는 5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 넓이는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0부터 5까지의 정적분은 어떻게 돼? 얘는 양수니까 플러스 5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럼 0부터 5까지의 정적분은 5 빼기 2 해서 3이 되지. 즉 0초부터 5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했다면 5초에는 3의 위치에 가 있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럼 내가 0초부터 5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물어본다. 0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5와 2를 더해서 7만큼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 소리야? 앞으로 이만큼 갔다가 뒤로 이만큼 왔어. 그래서 위치가 3이야.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뭐야? 5만큼 갔다가 이만큼 뒤로 왔으니까 이동 거리는 7이 된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예로 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위치의 변화량 문제도 그냥 부정적분으로 풀 거예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정적분이.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동 거리를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넓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VT, 속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얘는 일단 개념상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얘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VT를 적분해서 XT 구하면 A에서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그냥 집어넣어서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괜찮은데 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뭐다? 이동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알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로 이제 추가로 한 가지만 설명을 더 하면 위치라는 거는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위치라는 게 불연속이라는 건 내가 5의 위치에 있다가 순식간에 0의 위치로 간다 이 소리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위치라는 건 내가 그냥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변해요. 속도는 차가 있어. 어떤 차가 있어. 자동차가 있는데 얘가 10km로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뒤를 돌아서 10km로 가.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10이었다가 속도가 갑자기 마이너스 10이 돼.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멈춰? 브레이크 밟는 순간 0이 되니 속도가? 아니죠. 서서히 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전부 다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가서 이 성질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알죠? 위치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무조건 연속이야. 무조건 연속이야. 그치만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속도가 증가하다 갑자기 감소할 수도 있어. 그래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을 수도 있는 거잖아. 급정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가속도는 불연속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따질 때는 얘를 미분할 때가 문제인 거거든. 근데 더 이상 우리 가속도는 미분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은 이 둘의 차이점이니까 일단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위치와 속도는 무조건 연속이다. 가속도는 불연속일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훨씬 중요한 건 얘다. 이렇게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미분을 거꾸로 한 부정적분과 넓이는 이동거리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문제를 보면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갈게요. 오늘 몇 문제니? 5문제요, 5문제. 5문제니까 좀만 힘내서 우리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 봅시다. 1번 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6시 반에 오시면 시험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는 30문제 정도로 내가 만들어 올 거고 30문제 정도로 만들어 올 거고 그리고 다 만들어서 너네 풀고 이제 다 푸는 대로 이제 학생마다 푸는 속도가 다르겠죠. 이제 시간은 안 잴 거야 따로. 우리가 막 완전 시험이나 뭐 중간고사 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안 재요. 그냥 풀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푸시고 다 푸는 대로 나와서 같이 채점하고 틀린 거 같이 고쳐볼 거고 한 명씩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체크를 할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숙제를 드릴게요. 일단은 복습할 수 있는 극한과 연속 복습할 수 있는 숙제를 드릴 테니까 주말 동안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말한 대로 다음 주 금요일은 쉬어요. 광복절이니까 나라에 좋은 날이잖아. 그러니까 쉬어야지. 그렇지? 다음 주 금요일은 쉽니다. 그 다음 과학 들으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쉬어요. 봅시다. 1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ET-T제곱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우리 이거 이런 거 다 했었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이라는 건 속도의 부호를 의미한다. 속도가 플러스면 앞으로 가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로 간다. 얘기했었던 거죠. 그치?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항상 뭐를 거칠 수밖에 없다?
0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t는 vt가 0일 때다. 라고 이제 미분에서도 얘기했었죠.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라는 말은 뭘 의미한다? 위치가 0이다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얘가 지금 어디서 출발해? 원점에서 출발해. 원점에서 출발해서 막 운동을 하다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네?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몇인 거야? 0인 거지. 그래서 얘가 위치가 0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치의 변화량이 0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네 한번 생각을 해봐. 너네 부정적분 계산이 편해? 정적분 계산이 편해? 부정적분이 편해? 정적분이 편해? 부정적분이 더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당황스럽네. 봐봐. 1부터 3까지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어. 이걸 계산하는 게 편해? 그냥 얘 부정적분하는 게 편해? 얘 자체를 부정적분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얘를 별로 이제 안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2번을 위치가 0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t가 뭔지 모르니까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t는 있을 거니까 0부터 a까지 vt dt를 하면 얘가 0이다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못하진 않아요. 근데 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하러 하냐 라는 겁니다. 왜? 이걸로 풀면 되니까. 부정적분이 훨씬 더 편해요. 그렇게 되는 거고 3번에 원점 P가 점 P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뭐다? 넓이를 의미한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인테그랄에 여기서 이제 그걸 구하겠죠. 시간을. 그래서 0부터 어딘가까지의 절대값 vt dt를 한다. 이렇게 속도의 넓이를 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문제 첫 번째 거부터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0. 2t t제곱은 0이다. 그럼 t는 0 또는 2가 나올 거고 우리는 지금 0일 때는 볼 필요가 없겠죠? 0일 때는 당연히 출발하는 거니까 속도가 0이 되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때의 시간은 2다. 그때의 시간은 2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때의 위치를 보고 싶은 거니까 속도를 가지고 위치를 구한다. 뭐 한다? 부정적분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쟤를 부정적분하시면 xt는 재적분하면 t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에 플러스 c 이렇게 붙겠죠. 근데 얘가 어디서 출발한다고? 원점에서 출발한다고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건 0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소리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위치는 2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에서는 얘가 0이 되는 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얘가 0이 되는 점은 t제곱으로 묶으면 1-3분의 1t가 될 거고요. 그럼 결국 t는 3이 되겠죠? 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는 뭐가 돼? 그럼 여기에 3 집어넣고 여기에 2t-t제곱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끝나죠. 됐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t-t제곱이 2t-t제곱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그냥 적분하시면 되고요.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이니까.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질문! 없어? 괜찮아? 그래서 정적분은 이런 식으로 그냥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849번 한번 볼게요. 849번에 밑에 발전 문제인데 보시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할 건데 Y는 VT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예요. 내가 미분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얘가 속도인지 위치인지 가속도인지 꼭 따지셔야 돼요. 알겠죠? 꼭 따지셔야 되고 그럼 얘는 속도 그래프다. 그랬을 때 P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T가 5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 말은 XT가 0이 됐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다시 T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X5가
0이다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vtdt는 18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a까지 이만큼이 18이래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a부터 7까지래. 봐봐, a부터 7까지야. 맞죠? 근데 얘는 음수고, 음수라는 건 뒤로 갔다는 소리예요. 맞죠? 얘는 양수니까 내가 얘네들의 넓이를 얘네들을 a라고 하고 얘네들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부터 7까지의 정적분인 10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적분은 양수, 음수 따지는 거고 넓이는 양수, 음수 안 따지는 거잖아. 무조건 양수인 거잖아. 그래서 넓이를 a와 b라고 하면 정적분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양수니까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죠? 이 넓이는 18인 거고, 그랬을 때 0초부터 7초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움직인 거리라는 건 뭐야? 얘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활용할 수 있는 단서는 뭐밖에 안 남았어? 얘밖에 안 남았어. 맞죠? 근데 얘는 무슨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야. 속도는 위치의 뭐야? 미분이죠. 그러면 내가 이 속도 그래프를 위치의 관점에서 보면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t라고 볼 수 있어요. 뭐로 볼 수 있어? 도함수의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도함수의 그래프니까 0이 되는 점 찾고 부호 찾고 그래프를 그리면 0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요런 XT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괜찮나요? 괜찮니? 원래는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더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꺾여서 이제 올라가겠지만 그건 이제 볼 필요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0, 여기가 A,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이제 7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5에서 t는 5에서 다시 원점을 지났대요. 그러니까 t에서의 함수값이 뭐란 소리야? 0이란 소리죠. x5가 0이란 소리지. 그런데 얘는 어디서 출발했어? 원점에서 출발했어.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건 x0이 뭐란 소리야? 0이란 소리죠. 그럼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0,0이 된다는 소리겠네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정확히는 t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니? 잘 봐. 여기에서 0에서 a까지의 정적분이 18이래. 맞지?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vt dt는 어떻게 구한다고? vt를 적분하면 뭐로 바뀌고? xt로 바뀌고 0부터 a까지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래서 정적분의 의미가 뭐라고? 속도가 속도 이 문제에서 정적분의 의미가 뭐라고?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한다고요. 얘들아, 너네가 위치의 변화량을 직접적으로 구할 때는 굳이 안 써도 돼. 근데 설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문제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책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의미는 아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0부터 a까지의 정적분은 뭘 의미한다? 0부터 a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시작이 어디서 출발했다? 0에서 출발했다.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 몇이다? 18이다. 그럼 얘는 몇일 것이다? 18일 것이다.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가 18만큼 증가한 거야. 근데 여기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맞나요? 그 위치의 변화량이 몇인 거야? 18만큼 갔다가 다시 18만큼 돌아왔으면 위치의 변화량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18인 거죠? 위치의 변화량이 곧 뭐가 된다고? 정적분이 되는데 얘가 정적분 아니야? 요만큼이 정적분 아니니 A부터 O까지 해? 그럼 얘가 뭐라는 소리야?
부호는 정적분이어서 생긴 거고 넓이는 18이라는 소리겠죠. 넓이는 양수니까. 얘는 위치의 변화량, 즉 정적분의 결과값. 얘는 넓이. 지금 우리 A, B는 넓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18이야. 그럼 얘는 28이 되겠죠. 28이 되겠죠? 그럼 0초부터 7초까지의 움직인 거리는 18 더하기 28이 되겠네요. 다시 정리합니다. 봐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의미를 기억하는 게 가장 우선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속도를 적분했다, 정적분했다라는 건 0초부터 A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또 A초부터 7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사실 이게 초는 아닐 수 있어. 근데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초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7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10이다. 그 말은 앞으로 18만큼 갔고 그 다음 A부터 7초까지 또 앞으로 10만큼 갔다. 위치의 변화량이 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넓이의 개념은, 여기서 말하는 넓이의 개념은 뭐다?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VT가 있으니까 XT를 내가 그려보니 이렇게 생겼고, A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18이니까 여기서의 위치는 18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5초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다시 뒤로 18만큼 온 거죠. 맞죠? 뒤로 18만큼 왔으니까 이 넓이, 즉 이동거리는 18일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사실 앞부분만 제대로 하면 뒷부분은 다 쉬워요. 앞부분에 처음 이제 뭔가를 배울 때 이게 어려운 거고 다 비슷비슷한 문제라 속도가. 한번 더 봅시다. 보시면 지상 20m 높이에서 처음으로 40m/s 쭉 해서 VT는 40-10t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 첫 번째로 물체가 던져지고 2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는 건 위치를 의미하죠? 맞죠? 그럼 얘는 뭘 구해라? 그때 얘 2초 t가 2일 때의 높이 x2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죠. 뭐 h2라고 쓰셔도 돼요. 높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몇이었어? 최고 지점일 때의 속도는 0이었어요. 왜? 쭉 올라가다가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잖아. 그쵸? 그럼 결국 최고점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어. 올라가다 내려가. 알겠죠? 그래서 VT는 0일 때의 높이. 그 다음에 물체가 던져지고 5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 넓이를 구하여라. 이 말이죠. 똑같죠, 앞에랑? 운동만 바뀐 거야, 운동만. 그러면 얘 볼게요. 지금 VT가 40-10t고요. 그랬을 때 XT는 40t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럼 저 C를 어떻게 구할 거냐? 특정 위치를 준다고요. 어디서 출발해? 지상 20m 높이에서 시작이야. 그러니까 내가 T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20이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X2 집어넣으면 끝나죠? 그 다음 두 번째 VT가 0인 거 몇이야? 4초죠, 4초. 그래서 여기다가 4초 집어넣으면 답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얘는 뭐야?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얘 절대값 40-10t dt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해 줄 게 뭐냐면 얘가 결국 직선이잖아. 그치? 그리고 넓이 구하는 거잖아. 직선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서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항상 뭐가 돼? 직각삼각형이 돼요. 직선을 기준으로는. 그래서 차라리 직선인 경우에는 정적분 하는 것보다 그래프 그려서 직각삼각형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어. 지금 뭔 소리냐면, 쟤 봐봐. 40-10t잖아. 그럼 t가 4일 때 0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2, 4, 5 이렇게 찍을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넓이는 얘와 얘 구하시면 돼요. 직각삼각형 두 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가로의 길이가 4일 거고 얘는 세로의 길이는 0 넣었을 때니까 40. 그러니까 얘가 4, 얘가 40이니까 이 넓이 80. 그다음 또 얘는 1, 얘는 5 집어넣으면 뭐야? 10이죠, 10. 길이니까. 그래서 얘는 5. 그래서 이동거리는 85.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직선일 때는 어차피 넓이가 사각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851번 있죠. 851번 변형 문제라고 돼 있는 851번 한번 풀어보세요. 851번 속도가 나왔고 위치를 물어보기 때문에 높이를 물어보기 때문에 정적분을 통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851번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를 적분하시면 xt는 t 같은 경우에는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에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밑에 거 적분하면 60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열기구가 어디서 출발했다 돼 있어? 지면의 정지에 있던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x 다시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일 거니까 얘가 없어질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위치는 항상 연속이라 그랬죠? 그럼 지금 경계값이 20이니까 여기 20과 여기 20을 넣었을 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위에다가 20 집어넣으면 20은 밑에다가 20 집어넣으면 120 마이너스 400 120 마이너스 400 맞니? 20 맞죠? 20 0을 하나 내가 다 뺐지? 200은 20 집어넣으면 1200인가요? 마이너스 400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그러면 얘가 800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600이 되겠네요. 얘가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에다가 35 집어넣으시면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줬네 그리고 나서 위치를 물어보네 그러니까 적분하겠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어차피 미분에서 나오는 속도가 속도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속도가 속도를 구분을 해야 돼. 왜냐면 둘 다 기말고사 범위야. 둘 다. 그러니까 속도가 나왔다 그래서 미분 문제다. 속도가 나왔다 그래서 적분 문제 이게 아니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뭘 주고 뭘 물어보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시각 t에 대한 속도 그래프다. 속도 그래프다. 그랬을 때 움직인 거리,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0일 때까지의 움직인 거리 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 또 p가 t는 0에서 t는 6까지 움직인 거리 즉 넓이를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vt가 얘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vt가 0이라는 거야? 여기죠. 그럼 우리 뭘 구하면 돼? 아 얘가 바꿀 때가 t는 4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넓이니까 뭐다? 이 넓이 구하시면 돼요. 이거 정적분으로 구할 바에는 삼각형, 사다리꼴, 직각삼각형 찾는 게 낫겠죠? 그 다음 두 번째 6까지의 움직인 거리는 앞에 구한 거에다가 이 넓이만 더해주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직선의 형태가 될 때는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니까 얘를 굳이 뭐 식을 찾아가 여기 밑에처럼 식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정적분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실 필요 없다고요. 알겠죠? 그냥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55번도 같이 보시면 855번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다. 그랬을 때 T는 8일 때의 점의 위치가 21인데 T는 0에서 10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라고 돼 있네요. 그 움직인 거리니까 0부터 10까지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거 넓이 못 구하는 거 아니잖아. 맞죠? 근데 뭐 때문에? K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K로 나타내질 거야. 넓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를 기준으로 T는 8이다를 기준으로 T는 8일 때의 위치가 21이라는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K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원점에서 출발했어. 근데 T는 8일 때 위치가 21이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야? 얘들아 원점에서 출발했어. t는 0일 때 0이야 위치는. 근데 t는 8일 때 위치가 21이래. 그럼 8초 동안 얼만큼 움직인 거야? 8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이 몇인 거야? 21인 거예요. 다시 0초 t가 0일 때의 x는 0이야. 그런데 t가 8일 때의 x는 21이래. 그럼 0초부터 8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몇인 거야? 인테그랄 0부터 8까지 vt dt가 몇인 거야? 2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 얘가 함수식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0초부터 8초까지의 정적분, 얘네들의 함수를 다 찾아가지고 정적분을 한다. 이게 아니라고. 어떻게 한다고? 넓이로 보면 된다고. 넓이로. 그럼 얘 이만큼 은 2분의 1에 아랫변 윗변 6 더하기 2 곱하기 높이 2K 즉 8K예요. 넓이. 두 번째 얘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즉 K입니다. 됐나요? 근데 정적분은 부호를 따진다. 얘는 8K. 그럼 얘는 뭐가 돼? 정적분은?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얘는 7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3이다. 끝났죠. 끝났죠. 그래서 얘는 넓이가 24일 거고요. 얘는 넓이가 3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K여서 넓이가 2K가 나올 건데 2K가 나올 건데 K가 3이니까 얘는 6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3, 6, 24 더해서 33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얘가 사실 지금은 최대한 그 운동에 대한 거는 빼고 최대한 수학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너네가 뭐 이제 물리를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어서 최대한 수학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건데 얘를 조금만 이해하면 사실 해석이 가능해. 뭔 소리냐면 속도가 양수잖아. 얘가 속도 그래프니까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죠. 속도가 음수면 뭐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근데 얘가 28K네? 맞죠? 8K만큼 앞으로 갔네? 그다음 뒤로 K만큼 왔네? 그럼 위치가 어디겠네? 7K겠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적분이니까 위치의 변화량이고 그걸 막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운동 이 자체로 보면 얘 자체로 보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8K만큼 갔다가 뒤로 K만큼 왔으니까 위치가 뭐겠네? 7K겠네. 근데 그게 21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운동 자체로 보는 게 사실 더 해석하기엔 편합니다. 근데 이제 물리를 안 배운 학생들은 그 운동이라는 거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수학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최대한 배제하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할 때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플게임 게임 4번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에 대한 속도 그래프다. 속도 그래프다. 그래서 우리 미분에서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속도 그래프라는 거 알겠고 결국 여기서 뭘 물어보는지를 봐야 되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 첫 번째,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멈춘다는 건 속도가 0이라는 소리겠죠? 속도가 0이라는 게 멈춘 거니까. 두 번째, 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방향을 4번 바꿨다는 건 속도의 부호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부호가 4번 바뀌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P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출발점에 있다.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4초에서의 위치가 0이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니까. 맞죠? 맞죠? 출발점, 원점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 T는 0에서 7까지 움직인 거리. 뭐다? 인테그랄 0부터 7까지 절대값 VT, DT. 즉, 넓이가 8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속도 물어볼 때도 있고, 위치 물어볼 때도 있고, 가속도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가속도를 물어보면 미분 문제인 거야. 알겠죠? 그럼 봅시다. 기억. 1초 동안 1초까지 멈춘 적 있어 없어? 속도 0인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속도의 부호가 4번 바뀌었느냐? 여기서 한 번 바뀌고요. 여기서 한 번 바뀌고 안 바뀌죠? 맞죠? 그러니까 2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4초 후에 출발점에 있다. 4초에서 위치가 0이냐? 그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분명히 얘는 양수지. 앞으로 간 거예요. 얘는 음수죠. 뒤로 간 거예요. 4초에서의 위치를 볼 거야. 요 넓이 몇이야?
2니까 2가 돼요, 넓이가. 또 얘는 넓이 몇이니? 2가 되죠? 그 말은 뭐야? 앞으로 이만큼 갔다가 뒤로 이만큼 왔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또는 0부터 4까지의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량은 2-2니까 0일 것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저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건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마지막 리을에 0부터 7까지 넓이 얘는 2 구했고요.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얘 구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되면서 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2, 4 넓이 다 더하면 8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로 푸세요. 삼각형, 사각형 넓이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뭐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인데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보시면 속도와 가속도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물체가 두 개로 늘어난 게 핵심이야. 활용이고 뭐고 이게 아니라 물체가 두 개로 늘어나고 그 두 개의 물체를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 두 개의 물체를. 근데 그걸 볼 때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면 그냥 따로따로 보세요. 따로따로 보세요. 뭔 소리냐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지면을 출발을 하겠대. 근데 두 물체 A, B가 있는데 요 F는 A에 대한 설명이고 G는 B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리고 각각의 속도를 나타낸 거래. 각각의 속도를 나타낸 거래요. 근데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FTDT와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GTDT가 같대. 그러니까 0부터 C까지 내가 A를 적분하나 B를 적분하나 똑같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뭐가 같다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이 같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는데 얘가 C초에서 도착을 했다. T가 C일 때 도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원점에서 같이 출발을 해. 그래서 A와 B가 C초만큼 움직였어. C만큼 움직였어. 근데 그랬을 때 정적분 값이 같다는 건 이동거리, 얘가 지금 전부 다 양수니까 이동거리가 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0부터 출발을 해서 C초 동안 움직였어. 근데 움직인 이동거리가 같아. 그러니까 C초 후의 위치는 어떻단 소리야? 같단 소리야. 정적분이 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잘 봐. B는 서서히 증가하죠. 맞지? B는 서서히 증가해. 그 다음에 근데 A는 속도가 초반에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속도가 점점 줄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처음에는 누가 치고 나가겠니? 처음에 A와 B 중에 누가 치고 나가겠어? 당연히 A가 치고 나가겠죠. 왜? A는 처음엔 속도가 빠르고 B는 처음엔 속도를 천천히 늘리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치고 나가는 게 A가 더 빨라. 맞죠? 그러면 점점 벌어지겠죠. 둘의 간격이. 그럼 점점 벌어지다가 A는 어떻게 돼? 느려져. 그치만 B는 계속 빨라져. 그럼 다시 어떻게 돼? 간격을 좁혀 나가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C에서 딱 만나는 거야. 이게 그거라고 지금. 뭔 소린지 이해가? 무슨 소린지 이해가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이런 상황이다. 그랬을 때 기억. T가 A일 때 물체 A는 B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A일 때 A는 B보다 앞에 있다. 높은 위치에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앞서가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은 얘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맞나요? 너네 토끼와 거북이 알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거북이는 천천히 계속 가는 거고 토끼는 쭉 달려가서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럼 점점 벌어지겠죠. 왜? A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T는 B일 때 A와 B의 높이의 차가 최대다라고 돼 있는데 봐봐. A가 먼저 치고 나갔고요. A가 먼저 치고 나갔고 B는 뒤따르는 상황이야. 그러면 초반에는 A의 속도가 빠르니까 이 간격은 점점 벌어지겠죠.
근데 나중에는 B가 따라잡을 거잖아. 그러면 앞에 가는 A를 뒤에 가는 B가 따라잡으려면 속도가 어때야 돼? A가 빨라야 돼? B가 빨라야 돼? B가 더 빨라야 따라잡기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속도, 요만큼에서의 속도는 여기에서는 A가 빠른 거야? B가 빠른 거야? A가 더 빠른 거야? 근데 여기에서의 속도는 A가 빠른 거야? B가 빠른 거야? B가 빠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디까지는 T가 B일 때까지는 A가 더 빨라. 그러니까 A가 앞서가. 근데 B 이후부터는 B가 더 빨라. 그러니까 뭐야? B가 따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T는 B일 때의 높이의 차는 최대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왜? B 이후부터는 따라가니까. 원래 얘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얘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높이니까 인테그랄 ft dt죠. A의 속도의 적분. 얘가 이제 A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테그랄 gt dt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B의 높이, B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근데 높이의 차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 빼겠죠. 근데 얘도 인테그랄 dt고 얘도 인테그랄 dt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인테그랄에 ft-gt dt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뭐야? 두 함수, 두 속도의 차를 적분하면 위치의 차가 나와. ft-gt를 보자고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ft-gt 양수야 음수야? ft-gt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내가 양수를 적분해. 그럼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 말은 높이의 차가 점점 커진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 구간 보세요. ft-gt 양수야 음수야? ft-gt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음수를 적분하면 음수야 양수야? 음수죠. 그 말은 뭐야? 높이의 차가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B까지는 높이의 차가 증가하고 B부터는 높이의 차가 감소해. 그러니까 B가 최대일 거야. 계속 증가하다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마지막 T는 C일 때 A와 B의 높이는 같다. 맞죠? 앞서 얘기했던 거죠. C일 때 정적분이 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문제였습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이런 거. 이 말고 860번. 물체가 두 개인 게 조금 헷갈려서. 그럼 사실 뭐 활용 문제라기보다는 물체가 두 개일 때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럼 보시면 두 자동차 PQ가 있는데 직선도로에서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PQ가 있다. 그랬을 때 B분 동안 달렸을 때의 각각의 속도 FTGT래요. 얘가 P의 속도고 얘가 Q의 속도인 거야. 그럼 얘도 한번 해석을 해볼까? 얘가 이 빨간색이 FT고요. 검은색이 GT야. 그럼 초반엔 누가 빨라? 빨간색 FT가 더 빨라. P가 더 빨라. 그러니까 P가 앞서가는 거야. 얼마만큼? A만큼. 괜찮죠? A만큼 앞서가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A를 기점으로, T가 A일 때를 기점으로 P가 빨라, Q가 빨라, 이제? Q가 빨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만큼? B만큼. 그랬을 때 S1과 S2가 같으면 얘와 지금 A가 S1이죠. 아니 이럴 거면 S1, S2 여기 A, B를 왜 적어놨어? 이씨. 얘가 S1이고 얘가 S2예요. 왜 적어놨어 이거 A, B를? 이렇게인데 S1과 S2가 같대. 얘는 얼마만큼? 앞서 나간 만큼. 얘만큼 앞서 나가는 거야. 두 번째 얘만큼 따라잡는 거야. 근데 그 두 개가 같네?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만나겠죠. 앞서 나간 만큼 따라잡았으니까 만나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S1이 S2보다 크대요. S1이 S2보다 크대. 그 말은 뭐야? 앞서 나간 게 따라잡은 것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누가 앞에 있는 거야? P가 더 앞에 있는 거야. P가 더 많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ft dt가 gt dt보다 클 수밖에 없죠. 무슨 소린지 이해가? 다시 p가 s1만큼 앞서간 거고 q가 s2만큼 따라간 건데 부족하네. 부족해, 더 작아. 그러니까 뭐야? 실질적인 움직인 거리, 위치의 변화량은 p가 커, q가 커? p가 큰 거야.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말이라고요. 세 번째, S1과 S2인데 S2가 더 크대요. 이제는 뭐야? 앞서 나간 것보다 따라잡은 게 더 커. 그러니까 뭐야? 추월했단 소리야. 추월했단 소리. 무슨 소리인지 얘가 P가 앞서 나간 만큼이고 얘가 Q가 따라간 건데 따라간 게 더 크다는 건 역전했단 소리예요. 이제는. 그러면 ft-gt가 0인 값이 존재한다. ft-gt를 적분한 게 아까 뭐라 그랬어? 위치의 차가 나온다 그랬어요. 위치의 차가 0이라는 게 뭐야? 만난다는 소리예요. 봐봐. 내가 앞서 달리고 있고 뒤에서 누군가가 날 쫓아와. 근데 날 추월했어. 근데 안 만날 수 있어? 추월한다는 건 만나고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아니면 얘를 둘로 쪼개서 이렇게 해석하셔도, 이게 이제 위치의 차라는 게 해석이 잘 안 되면 얘를 둘로 쪼개면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gt dt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치? 근데 그게 0이래. 그럼 뭐 하는 소리야? 이 둘이 같다는 소리죠. 0부터 c초까지 ft를 적분한 거와 gt를 적분한 게 같다. 그 말은 뭐다? 넓이가 같다. 전부 다 양수니까. 전부 다 양수. 넓이가 같다. 즉 넓이가 같다는 건 이동거리가 같다. 또는 위치가 같다. 이 말이죠. 이 말이죠. 그래서 위치의 차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위치의 차가 0이구나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위치가 같다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 말은 추월했으니까 당연히 위치가 같은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 2예요. 수학 2.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진도가 마무리가 됐고요. 드디어 우리가 3주 동안 특강을 했고 그 앞에 2주 동안 해서 전체